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해상 봉쇄령 대중전쟁이다. 중국 금융위기에 대비 굶주리는 베네수엘라 왜 멜라니아 대 웅가로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엡슈타인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아만다 웅가로라는 브라질 출신 모델이 과거의 친구였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제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조만간에 어떤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변에 어떤 이상이 없는 한.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는 엡슈타인 자체보다 그 이전에 길레인 맥스웰 그리고 이제 부친이죠, 로번 맥스웰. 로번 맥스웰은 모사드 런던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메일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이 런던에 있으면서 미국을 이렇게 함께 컨트롤합니다. 자, 그리고 로번 맥스웰이 사실은 먼저 이제 허니팟을 만듭니다. 좀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델들, 아름다운 여성들, 성인이죠, 당연히. 자, 이들을 높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결혼도 하고 일종의 이제 마담 뜹니다. 이런 방식으로 컨트롤하는데 이것 자체는 어떤 뭐 범죄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뭐 아름다운 여성 소개시켜주고 결혼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드의 이익을 위해서 컨트롤하고 뭐 이런 방식 전형적인 허니팟을 이용한 로빈들. 자, 그런데 이 엡슈타인을 알게 되고 로번 맥스웰이 엡슈타인에게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엡슈타인은 로번 맥스웰의 비즈니스 이것을 카피 떠서 매우 사타닉한 방식으로 이제 조직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될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자, 세계 최강국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먹을 걸 제대로 쓸 거 뭐 휴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이제 군경이 나서서 막고 그런데 이것을 저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비누 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중국산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미국의 어떤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실물 경제 장악 능력의 뭐 부족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할 수 없다.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제조 능력,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미국 역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국에 이제 다이소가 없다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제품이 사라진다. 5,000원 내고 사던 것을 5만 원 내고 사야 된다. 그게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죠. 자, 베네수엘라 중국으로부터 디태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중국에 석유를 팔고 또 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생필품을 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 공급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자 일상 필수품, 의약품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월까지 이제 649% 달하고 IMF는 더 높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파는데 뭐 재무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왜? 미국은 일단 베네수엘라에 대한 채권자, 금융 자본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형편없이 이제 베네수엘라 사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에 달러를 내고 석유를 가져가 달라.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제 헤비 오일입니다. 이것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제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산 이제 오일샌드 이것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캐서 다 이제 유조선에 싣습니다. 그게 그대로 카리브해서 이제 썩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 때문에 중국 정유회사들이 이제 그것을 정제할 수 있는데 중국이 받질 않죠. 위안화를 받으면 삭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교육이 끊어지자 생필품 공급이 이제 차단된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실물에 있어서 어떤 취약성 이것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통제 그 영향력도 제한시키게 되는 거죠. 이 중국은 제조업을 장악하면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이제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유통망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은 물량을 일단 다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든 아프리카 각국이든 자, 이제 외국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중국과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것을 미국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자,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사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시 이제 중국에 팔아야 되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트럼프는 중국에게 석유를 가져가 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외면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이 러시아나 중국의 사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리고 유가 자체가 이제 그것을 서포트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석유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심각한 개보수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제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역시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기존 인프라에 의존해서 이렇게 석유를 가져가고 물품을 공급하고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회를 지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미국은 철저한 금융 자본 위주로 돌아갑니다. 금융과 월가의 이익 그리고 채권자 보호. 자, 여기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먼저 이제 베네수엘라 빚 이것부터 가져가게 되겠죠. 이것은 동시에 베네수엘라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적인 문제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이렇게 정제를 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캐파가 한계가 있죠. 중국이 가져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조업 관련된 문제. 70년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대전이 끝나고 자, 미국은 세계 제조 역량의 한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패권을 지탱해 주는 그런 거죠. 금융으로 이렇게 엮어서 자, 이것이 유지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제조 역량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금융 역시 제조 역량에 굴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제 위험 시그널입니다. 2차 대전 후 영국이 그랬죠. 제조 역량, 글로벌한 이제 식민지 네트워크가 붕괴되자 결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08년 같은 금융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 위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석유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이제 원유를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죠. 여기 이제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를 지금 이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중국이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새로운 위기에 이제 대비하고 있다. 자, 중앙은행은 1.15조 이제 유동성을 회수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17개월 연속 금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 3,430억 달러. 유동성 회수, 미국 채권 이제 노출 감소, 그리고 더 많은 금 추가. 명확한 어떤 대비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중국은 계속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금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달러의 이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위상 이것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가 나서 오히려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역 정책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세를 때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계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한 발자국씩 멀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의 위상의 축소 이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중국이 맨패드를 공급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전투기를 요격한 것들이 맨패드로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자체 대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분명히 중국의 맨패드보다는 뛰어난 어떤 쇼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미국은 중국의 맨패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이것을 대량으로 실어서 보냈다 혹은 앞으로 보낼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 CNN, 블룸버그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공중급유기가 여러 대가 파손되고 그리고 몇 대는 이제 파손 입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면은 파편 뭐 자갈이 내리게 펑 튀겠죠. 이런 파편에 튀어서 이제 손상된 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제 바로 뭐 폭탄 자체에서 터져서 뭐 쇠 조각이 박혔다 그러면 이제 운행을 못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패치 이건 전부 금속 조각 뭐 테이프 이런 거로 바른 겁니다. 뭐 실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돌이나 자갈, 흙 뭐 이런 게 튀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수리를 위해서 오하이오 도착한 거 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올라온 이제 중국 무기 이란 공급 관련된 기사. 그런데 중국 역시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은 반제품, 부품 형태로 공급을 한다. 원료. 그리고 이제 이란이 자체적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제 미국 내도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좀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산업은 엄청 이제 호황이다. 유조선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석유를 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이제 미국 생산량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제 채굴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제 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사간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조선이 필요합니다. 중동에서 갈 때는 21일, 주로 이제 아시아 고객들이죠. 미국에서는 5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선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죠. 사실은 뭐 50일 동안 이렇게 걸린다. 운송비가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시아 각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를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제 다른 나라에 무기를 보내지 마라. 무기를 보내면은 50%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듀얼 퍼포스,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군사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품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과 일본을 계속 비난했는데, 자, 합쳐서 10만 명 정도가 주둔한다. 뭐 정확하게는 한 8만 몇천 명인데, 이 정도가 주둔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는 거, 이건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바다 이제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상군을 보내는 겁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지상 작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한국과 일본, 유럽 각국에 물어보지 않았죠. 이란을 이번에 아작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명분이 핵무기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IAEA 사찰단이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글쎄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이제 추측은 합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은 계속 핵무기를 꺼내는데 이란은 핵무기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요구 조건이 있죠. 자, 이제 이란에 대한 안전 보장 그리고 주변 지역의 전쟁을 중단하라. 이것은 가자, 예멘 그리고 파키스탄 뭐 이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이 그냥 굴복해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핵무기를 고려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모조리 다 이제 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란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드디어 이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상 봉쇄 이야기,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이란처럼 이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아예 이제 걸프만 전체에 대해서 이란과 관련된 것들을 블락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은 애초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위트코프나 쿠슈너, 이 자들은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그것을 연장하는 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벤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분명히 전쟁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벤스 역시 여러 형태로 이제 글로벌리스트와 엮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번에 휴전에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바로 될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제안한 해상 봉쇄령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란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본질적으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합법적이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IAEA가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은 무조건적인 굴복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협상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내부자의 이제 주식 거래,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들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콜 사서 튀기고. 자, 다시 석유를 대량으로 이제 누군가 샀다고 합니다. 석유 값이 뛰겠죠. 당장 월요일 날 그럴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 올라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사실 뭐 이란에 대해서 무지하죠. 자, 이란 애들 왜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지? 진짜 이제 미국을 때리면은 이란은 사라질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핵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멍청한 애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2대 구축함을 보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뚫었다 뭐 이런 기사가 올랐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란 해군이 나가서 자그마한 배입니다. 자그마한 배에 큰 배가 쫓겨나갔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미사일 전력이 있죠. 자, 결국 이란의 이제 이 소형 함정들은 미국의 구축함을 쫓아냈습니다.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나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봉쇄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호르무즈의 바깥이죠. 바깥에서 뭐 이란과 연계된 것들을 모조리 차단하겠다. 혹은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나라, 한국이나 일본도 통행료를 이제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배를 납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우디 석유를 실른다고 하더라도. 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봉쇄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란에게 통행료를 내는 배가 나옵니다. 이 배를 납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란은 스스로 이제 통행료를 안 낸 배는 못 나가게 막고 있죠.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석유 시장에 줄 충격, 이거 뭐 크죠. 물론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 여러분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다음 날 지나면 딴소리하고 결국 석유를 사놓고 이제 석유 값을 튀기기 위해서 물론 이 석유 값이 뛰면 그 다음에 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키스탄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거짓말을 했다. 이란이 제시한 이제 10개의 조건 이것을 기초로 대화를 하겠다. 자 그런데 미국이 와서 전혀 이제 뭐 그런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했다. 자 베네수엘라 했던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블레릭의 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쇄안이 나오기 전에 브라이언 블레릭은 계속 이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란 미국 협상, 연쇄살인마나 도둑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미국 기득권층과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힘을 다시 이제 재장전하는 것, 이 시간이 필요하죠. 이란은 재건과 재무장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것,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하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거다. 그런데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극화 세계가 이긴다. 미국은 어떤 이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극화로 달려가는데 그 흐름에 역류해서 자 어떤 방식으로 건설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 단일 패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을 미국의 어떤 이제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했을 때 상호 이익이 되었을 때 미국에 굴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파괴적인 형태로 자 미국도 손해가 가지만 다른 나라도 손해가 간다. 이 경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극화 세계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죠. 오히려 이런 이제 미국의 파괴적인 행동, 이것이 다극화 흐름을 촉진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탄약 비축을 재충전한다. 미국은 많은 물자를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가져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전과 같은 작전을 하기에는 뭐 몇 개월 이상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바깥에서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이런 작업들, 국가 파괴 작업, 미국은 이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수년, 10년, 20년이 걸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쭉 작업을 해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 나라는 뭐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과 근접성, 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봉쇄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뭐 미군은 강하고 이제 봉쇄를 하고 이란 놈들 끝장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못 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나라는 누군가요? 바로 일본, 한국, 대만, 유럽입니다. 이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다극화 세계를 막기 위해서,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파괴적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란을 때리고 베네수엘라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다. 자살골이라는 거죠. 자, 다극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여기서 미국이 이제 해병 원정 부대를 보냈습니다. 해병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구제스탄에 갈 것인가? 뭐 여기저기 상륙을 할 것인가? 자, 그런데 해상 차단 작전에 해병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와 해군은 함께 움직이죠. 자, 해상에 있으면서 이런 작전을 하는 것. 그런데 이런 해상 차단 작전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자, 훈련도 하고 군제도 개편하고 이렇게 강화를 시켜왔다고 합니다. 미국 해병대를 바로 이 해상 차단 여기 이제 투입하는 것. 자, 이것은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부터 이제 해병대 이런 해상 차단 작전 훈련을 시켜왔답니다. 자, 이 원거리 봉쇄 결국은 중국의 이제 목을 노리는 거죠. 그동안 벌어졌던 일,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전쟁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중국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막 여기서 이제 대중 전쟁 이것이 터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 이제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회로를 많이 만들어뒀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전에 뭐 말라카 해협을 봉쇄한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중국 해군이 와서 호송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면 미국은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 인도양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전 대통령들 계속 어떤 형태로든 무엇을 해왔고, 미국은 이 아젠다, 특히 이란과 관련돼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 2009년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그런 아젠다를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면 지상전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내전을 일으키고 전복을 하고 뭐 색깔혁명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전면 지상전은 이제 화두에 올라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제 이란 봉쇄령 이게 가능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이제 물품을 실어가고 또 실어 나르는 배들, 이제 석유 유조선, 중국 국적선이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은 대거 중국 국적선을 이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중국 국적선입니다. 미군이 과연 중국 국적선을 납포할 것인가? 이게 이제 화두에 오른 거죠. 진짜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 준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도 어쨌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동참하나 유럽 국가들은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발표한 이 해상 봉쇄령 여기서 빠지겠다. 한국이나 일본 자위대 함정이 가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소말리아 해적이 아닙니다. 이란은 막강한 어떤 이제 공격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제 기뢰 이런 것으로 있죠. 자, 그래서 애초 이 작전은 상당히 무모한데 어쨌든 미국이 시도한다. 그런데 중국 국적선이 더 투입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트럼프가 중국 국적선을 납포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국 국적선을 투입하는 데는 보험과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보험사들, 이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배 보험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일종의 봉쇄 효과를 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보험사에게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 배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 이제 글로벌 해상 무역에 대해서 어떤 포션을 더욱더 이제 늘리게 됩니다. 자, 과연 미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윌 슈라이버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란은 이 싸움을 선택했다. 이 언덕 지금 바로 이제 이 지정학적인 구조에서 미국을 밀어내겠다. 이 싸움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 시아파의 멘탈리티, 자 이제 싸우다 죽겠다 이런 멘탈리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 트럼프에게는 군사적인 옵션이 없다. 자, 이스라엘 네오콘 로비스트 그리고 현실과의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란이 승리든 패배든 뭐 그딴 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힘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승리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달러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내몰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탄주의 바알 숭배자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당장 이제 싸움에 전투에 다시 돌입하지 않을 거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무장하면 할 건데 이게 뭐 당장은 힘들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봉쇄를 이용한 압박 뭐 여기에 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쿠르드족이나 이제 발루치스탄 이쪽에 지상군을 보내는 거 이것을 좀 계속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5천만 명의 시아파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거대 시아파라는 명분 이것에 딱 하면 이제 바로 뭉칩니다.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었죠. 이란 9천만. 무려 1억 몇 천만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발루치스탄, 쿠르드 이 옵션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거죠.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현실을 감안하면은 발루치스탄이 쿠르드니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제 국민당의 당수가 와서 이렇게 시진핑은 뭐 계속 이렇게 전리품을 챙기고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예멘 전사 맨발이죠. 맨발로 이제 조악한 슈루탄을 사우디 초소에 던지는 겁니다. 이 지상전이 바로 이제 진정한 전쟁이고 전쟁의 꽃입니다. 만약 미국이 지상전을 하게 된다. 이때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나 시리아 이런 것에 또 시아파가 이렇게 다시 득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위험 이것이 바로 지상전에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상전이야말로 전쟁의 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른 형태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